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 보물창고, 치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자, 충치부터 해서 그리고 유치에서 연구치로 바뀌는 시기의 궁금증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동 구강 건강관리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을 모셨어요. 오늘의 주치 안동 로이스 제일치과 이동혁 대표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동 로이스 제일치과병원 이동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목소리 톤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치료받을 때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부모인지라 오늘 궁금한 점이 참 많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원장님, 이게 충치가 왜 생겨요?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반면에 양치를 엄청 안 하는데도 충치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게 단순히 양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치는 충치균과 당분, 치아, 그리고 충치가 생길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지만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충치균인데요. 우리는 이를 뮤탄스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은 초기 충치를 발생시키는 균입니다. 이 균이 없다든지 또는 그 수가 미미하다든지 활동성이 적은 경우는 충치가 잘 안 생깁니다. 반대로 그 수가 많고 활동적이라면 양치를 열심히 해도 충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말씀해주신 뮤탄스균으로 충치가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전염병처럼 충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충치는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뮤탄스균이 신생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에 의해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쁘다고 입에 뽀뽀하고 음식물 먹일 때 식혀서 먹이려고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먹일 경우에 옮겨집니다. 이 뮤탄스균은 치아에만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전에는 구강 내에서 정착이 안 되고 약 30개월 이후에는 또 구강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미생물 생태계에 밀려가지고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생후 6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뮤탄스균의 전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사실 평생에 걸쳐서 충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의 관리가 충치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군요. 네. 부모님들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우리 가우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어릴 때 잘 안 자니까 젖병을 물리면 그렇게 잘 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젖병을 계속 물고 있으면 충치가 잘 생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치가 잘 생길 뿐더러 충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를 우유병 우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모유든 분유든 상관없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기 위해서 먹을 때는 배고파서 먹을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고파서 먹을 때는 입안에 남겨져 있지 않고 계속 꿀꺽꿀꺽 삼키지만 물고 재우게 되면은 안 삼키고 입안에 가만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는 입에 고여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치아는 계속 당겨져 있는 거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부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우기 위해서 우유병을 물리는 습관은 사실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부모님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이 습관만은 반드시 고치시길 권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충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유치가 어차피 조금 있으면 빠질 치아인데 이 치아를 치료하고 보철로 씌워야 할까 이 고민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진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치과 진료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방적인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충치 생겼을 때 충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유치에 충치가 생기면은 아기들이 씹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잘 먹지도 못해서 발육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오래 방치해 둔다면은 조기에 발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구치가 올라오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유치라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또 유치 치료할 때 유치 치아 사이나 또는 신경치료 했는 경우라면은 그 파절이나 재감염의 우려 때문에라도 씌우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 사실 우리 아이가 그 유치에 치과 진료 갔더니 충치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빠질 거라고 또 사실 돈 아끼려고 제가 치료 살짝 미룬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강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전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워낙 또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유아나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는 다양한 보존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치과는 사실 어른들도 꺼려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애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매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행동 조절법으로는 tell, show, do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보여주고 그리고 시행을 하는. 제가 만약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실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원장님 저 치료 받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건 뭐예요? 이제 거울 보고 충치 있는지 벌레 있는지 없는지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취할 때도 이제 벌레 잠재울 거야. 근데 벌레가 한번 따끔 물 거야. 근데 3초만 참으면 돼.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 하나 둘 셋. 이제 벌레 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취를 합니다. 오. 그리고 뭔가 위안이 되는데요? 네,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어른들에게 하면은 닭살 돋지 않을까요? 네.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웃음 가스라는 게 있어서 이 아이들을 재우고 치과 치료를 한다고도 들었는데, 근데 이거 안전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 우선 가스는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흡입 진정 방법입니다. 사실 이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마치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웃음 가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웃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리 내서 웃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건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면 진료 시에 먹는 약과 병행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아산화질소는 코를 통해 흡입하고 그러면은 불안감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아픈 것도 덜 느끼게 되고 치료 후에는 100% 산소를 바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 웃음가스도 우리 친구들마다 반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개인차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있을 그쵸. 수는 있군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초롱아,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 너희 아이는 언제 치과 데려갔냐? 그러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확답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도 찾아보고 주변에 막 깨톡도 보내거든요. 몇 살 때부터 치료가 가능합니까? 충치 치료는 충치가 있다면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할 정도의 충치라면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대화나 매니지가 안 될 만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붙들고라서라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할 게 많다든지 한다면은 수면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실란트 시술을 미리 해두면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시술인 건지 또 왜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실란트는 흔히 치아 혼매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아 예방법입니다. 특히 만 6세 무렵에 입안에 올라오는 영구치 어금니가 있습니다. 밥 씹는 면에 홈이 굉장히 많고 깊거든요. 이 홈을 미리 메워주는 방법입니다. 단일 치아 충치 예방법으로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밥 씹는 면이 다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동안에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란트 재료는
좀 약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하면서 탈락 유무도 확인하면서 보강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아빠라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는데 신란트는 오늘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충치 안 생기게 하는 최고 일단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 양치거든요. 근데 또 아이를 키워보니까 원장님 헷갈려요. 이유식 먹고 돌아서면 또 이유식 먹는데 그때마다 양치시켜야 되나? 이가 올라올 때 바로 양치를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해줘야죠. 아, 그래요? 양치질은 사실 첫니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식 먹고 나서도 양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원칙이잖아요. 양치의 원칙. 근데 이가 나기 전에는 이가 없기 때문에 가재 손수건을 물에 묻혀서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시중에 파는 손가락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나 요아용 칫솔로 양치를 해주면 됩니다. 양치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라는 질문 저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333 법칙 많이 아시잖아요. 네, 3번. 그렇죠. 하루에 3번, 3분 이내? 3분 이상 네. 음식물 먹고 3분 3분 이내로. 이내. 아, 근데 여기에 잠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양치하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433이라고 보호자분들이나 433 이요? 애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잠자기 전 포함하면은 4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간식도 먹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양치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아. 그 양치가 힘들면 가글이나 아.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됩니다.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는 거를 최소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양치의 횟수보다는 한 번 할 때 얼마만큼 정확히 해주느냐, 꼼꼼히 해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약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맞아요. 어린이들이 어린이용 치약을 꼭 써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양치하다 보면 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소 치약은 안 쓰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저는 이 딸기 맛 좋아해요. 아, 네. 맛있죠? 이런 말이 대표적으로 그 보호자분들이 어디서 들었는데요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 치약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치과협회나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 권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무불소, 저불소 뭐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불소 치약은 1000ppm 정도의 고불소 치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가 나기 전에는 이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만 3세까지는 살 한 톨 크기만큼 아주 작게, 그리고 만 3세에서 6세 정도는 완두콩 정도 크기만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못 뱉는 한 3세 정도 전에 친구들은 그렇게 양치를 하고 나서 가재 손수건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세 이후부터는 대부분 뱉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크게 입만 잘 헹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소라는 게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약이나 가글에 들어있는 불소는 진짜 극소량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시키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도 그 뭐라고 하죠? 치실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칫솔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쓴다면 언제부터 쓰는 게 맞을까요? 이하고 이 사이 면이 생겨 있는 틈이 생겨 있는 부분이 생길 때부터는 치실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치실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일반적인 칫솔로는 양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껴있는 경우도 많고 치아 사이 충치가 그래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치실을 써야지만 양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 칫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전동 칫솔도 분명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흥미나 재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적은 힘으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로 놓치는 치아 면이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는 칫솔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미취학이나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이 손이든 전동 칫솔이든 해주셔야 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한다면은 전동 칫솔도 괜찮은 칫솔질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대로 양치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 그 마음을 알아요. 양치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아이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가져야 할 생활 습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삼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3입니다. 잠자기 전을 포함한 하루 4번 3분 이상 음식 섭취 후 3분 이내 양치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간식을 피하고 치아에 좋은 음식, 채소나 과일, 칼슘이 함유된 유제품 등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음식은 입에 오래 머금지 말고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 첫 치과 방문 시기는 국가에서는 18개월부터 영유아 검진 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리 치과와 친숙해지고 건강한 유치를 갖기 위해선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첫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중요한 3이 하나 빠졌는데요. 365 아세요? 365. TBC 클리닉 건강 365. 365. 예. 그러니까 4333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365까지 챙겨보시면 올바른 건강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동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어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유치가 흔들릴 때 부모님이 각종 방법으로 이를 뽑아주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있죠. 텐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의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는 몇 살부터 빠지는지 또 이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얼마 만에 다시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유치는 만 6세에서 7세 무렵에 아래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유치 빠지고 바로 영구치가 올라오지만 가끔 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의 앞니에서는 잇몸이 좀 두꺼울 경우에 몇 개월 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되게 늦고 잇몸이 많이 두껍다면 아주 가끔은 잇몸 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영구치가 뭐 늦게 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이게 너무 늦게 나다 보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유치가 또 예상보다 늦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유치 교환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애들은 평균적인 유치 교환 시기보다 엄청 일찍 빠지는 친구도 있고 또는 또래보다 많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또래하고의 차이뿐이지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반대편 동일 치아 부위하고 어긋나 있다든지 치간 차가 있다든지 한다면은 그럴 때는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아가 흔들리긴 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은 생리적인 유치 교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그렇게 빠지는 거나 치과 와서 제가 빼는 거나 결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후속 올라오는 영구치가 보이는데 이가 좀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안 빠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치과에 와서 뽑는 게 낫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유치가 빠졌는데 그 자리에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또 답답하게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나 또 우리 아이에게 문제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치과에 가면 될까요? 정상적인 시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유치가 빠졌을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치는 다 올라옵니다.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구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유치가 빠지는 시기보다 일찍 빠진 경우일 겁니다. 유치가 일찍 빠졌다고 영구치가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영구치는 자기가 올라올 시간 돼야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치가 일찍 빠지면은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유치가 일찍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굉장히 심해서 그 염증이 뿌리까지 진행되면은 그 염증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 굉장히 좁을 경우에 영구치가 날 때 옆에 있는 유치까지 흔들리게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는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래서 영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싶으면은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니가 아직 흔들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는데 뒤쪽에서 이가 새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서 오시는데요. 저희에겐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특히 밑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 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치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치배가 전니, 유치, 뿌리 안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똑바로 올라오면은 유치하고 영구치하고 두 개가 겹쳐져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긴 모양이 상어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상어 이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앞에 있는 유치를 발치하고 나면은 영구치는 그 혀의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제자리 찾아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똑바로 올라오는 경우랑 크게 별반 차이 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덧니가 되고 안 되고는 이 영구치가 뒤에서 나서 덧니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갈 공간이 충분하냐 또는 좁냐에 따라서 덧니가 되는 겁니다. 공간만 충분하다면은 뒤에서 이가 나더라도 제자리 찾아서 가지런해집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간의 문제였군요. 전 뒤에서 나면 그게 덧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안에서 이렇게 저를 막 지켜보는 느낌으로 많이 좀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그래도 교정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구치가 처음 올라올 때는 대부분 좀 삐뚤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올라오면서 인접 치아들도 나면서 제자리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오는 초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정은 영구치열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 앞니 4개 났을 때는 조기 교정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니하고 아랫니가 거꾸로 맞물리는 반대 교합의 경우는 윗니, 앞니가 올라오고 나서 성장을 이용해야 되는 조기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니가 너무 덧니가 심해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입 가리고 웃고 잘 웃지도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좀 일찍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서 앞니만이라도 좀 가지런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 유치가 한꺼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빠지기 때문에 유치와 영구치가 함께 가진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치와 영구치가 함께 있는 시기를 혼합치열기라고 합니다. 주로 만 6세부터 만 12세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영구치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한 영구치들은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충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시기엔 더 세심한 양치질과 앞서 말씀드린 실란트 또는 불소도포 등의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원장님, 우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소아치과를 하면서 느낀 것이 기왕 빠질 유치라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요. 참 안타깝죠. 검진만 정기적으로 제대로 잘 해도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치아 건강과 차후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어른 돼서도 건강하게 치아를 사용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치아 건강, 구강 관리 어렸을 때부터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담 비유 좋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티끌 모아 태산.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치아 관리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웃는 얼굴 보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즐거운 게 없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웃을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동 로이스 제일치과 이동혁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